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멀리 일단은 발권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좀 넘게 걸려서 왔는데 홍대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토요일에는 거의 밖에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 촬영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동안은 집에서 보통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홍대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은 장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는 이유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은 열정을 약간 저도 갖고 살게 되면서 스스로를 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큽니다. 일단 제가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게 된 거는 한 글쎄요 21년도? 2020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부터도 코인 투자는 했습니다. 제가 이제 코인 업계에 입문한 거는 2017년도였고요. 처음 비트코인을 사본 거는 2016년도였어요. 저보다 아마 더 경력이 기신 분들도 그래서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한데, 제가 뭐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한데, 아무튼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이제 맥시멀리스트로서 모아나가기 시작한 게 2020년도부터.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좀 성격도 많이 바뀌고, 사는 삶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 후덕하죠?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2022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2월 달 사진이고요. 여기는 베트남 다낭입니다, 참고로. 베트남 다낭의 이 라이트닝 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했던 그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에 저랑 같이 서 있는 분이 누군지 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카우보이 모자 쓰신 분. 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누군가요? 지미송 맞습니다. 한국명 송재준, 영어 이름 지미송.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고요. 오픈소스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소스 개발자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그런 탈중앙 개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이제 본인의 개발 능력을 컨트리뷰션하는. 근데 비트코인은 2011년부터 아마 사셨을 거고 그때부터 뭐 책도 여러 권 내시고 굉장히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고 자녀가 6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트남 다낭에 자기 자녀들과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이틀 동안 컨퍼런스 하는 동안 그 자녀들은 이제 그 리조트에서 뛰어놀고 뭐 저도 다 이제 인사를 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죠, 누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 뵙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저보다 아마 8살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6년생인데 저보다 8살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냐 막 이러면서 근데 되게 쿨하게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영어만 하세요. 한국말은 못 하시거든요. 워낙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이분이 근데 저보다 8살이 많은데도 이렇게 날씬한 몸매에 더군다나 너무나도 밝은 표정에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진짜 반했어요. 지금 같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충격을 먹었고, 저 오른쪽 사진은 뭐 더 후덕해 보이는데 옆에 계신 분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은 조금 이제 생소하시죠? 이분은 스테판 리베라라고 하는 호주인입니다. 이분도 이제 비트코인 인플루언서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자기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다 있으신 분인데 이분은 뭐 원래 날씬하신 분인 것 같죠? 그죠? 왜소하시죠, 차라리. 근데 아무튼 이분과도 대화를 이때 많이 나눴는데 또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너무 건강한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신 분이고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부어 있었던 이유는 제가 사업을 그래도 이때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고 지쳐 있었고 휴가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제 이때 저는 비트코인의 진짜 유명하신 맥시들을 진짜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때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좀 많이 고쳐먹었어요. 내가 비트코인만 20년도부터 많이 산다고 해서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됐다고 했는데 사실상 삶의 방식이 아직 맥시가 못 됐었구나. 비트 맥시가 못 됐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았고 그때부터 많은 거를 좀 제가 이제 삶의 태도를 바꿔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올해 3월 달입니다. 제가 홍콩에 갔을 때 사진인데요. 홍콩에서도 이제 웹3 컨퍼런스라는 이제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일단 뭐 왼쪽 사진 보시면은 괜찮죠? 턱선도 보이고. 오른쪽 사진도 이제 보정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네. 실제로 진짜 보정 하나도 안 한 거고요. 많이 이제 지금 저 오른쪽 사진에 입고 있는 가죽 잠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혼 때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가죽 잠바였어요. 근데 신혼 때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리즈 시절 아닙니까? 이제 결혼할 때 가장 남자가 날씬할 때 그때는 잘 입었는데 못 입다가 살이 쪄서 제가 한 10kg 정도 살이 쪘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살이 빠져서 저렇게 가죽 잠바도 다시 이제 입고 있고 저 청바지도 이제 원래는 그냥 입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혁띠를 둘러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왜 자꾸 살 빠진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 빠진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게 약간 살 빠진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살 빠진 걸로 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이 더 살이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왼쪽에 계신 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네. 네, 맞습니다. 할피니입니다. 비트코인 초기 개발자죠. 초기 채굴자이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본인이 채굴한 비트코인 50개를 이분한테 보내고 뭐 했던 그런 이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루게릭병으로 돌아가셨고, 근데 루게릭병을 앓기 전에는 이렇게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다리 두께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런닝을 하고 계시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다들 아시죠? 누군지. 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사실 비난 많이 합니다, 저. 네, 솔직히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유명해진 거는 정말 파라리 운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누가 이더리움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네, 뭐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크립토 업계라고 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 있고, 뭐 가장 뭐 신성 불가침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훨씬 더 존경받는 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게 이 비트코인의 정신과도 똑같습니다. Proof of work. 노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결국 에너지와 전기를 투입해서 채굴자들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블록을 개인 노드들이 서로 원장을 공유를 하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Proof of work, 비트코인의 방식이잖아요. 원래는 이더리움도 POW였어요. Proof of Work였어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ESG를 외치면서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이 POS로 바꿀 거야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이더리움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 꼴보기 싫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저 모습까지도 그때부터 다 그랬던 것 같아. POS 방식은 잘못됐다. 이거는 지분증명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기믹? 영어로 하면 기믹인데 눈속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도 올렸던 사진인데요. 비트코인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있죠. 제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가 돼서는 종로 빈대떡에서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다른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 이렇게 술 한잔을 하고 84,000원이 나왔습니다. 3명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 84,000원을 누가 술값을 계산할까 하다가 같이 술을 먹은 분이 이제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가수예요. 현직 가수는 아니고 전직 가수인데 지금은 이제 작곡도 하시고 하는데, 혹시 백찬이라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누구죠? 에이트. 네, 맞습니다. 그룹 에이트의 이제 래퍼였죠. 근데 원래는 보컬이신데 그때는 이제 래퍼로 활동을 하셨어요. 백찬이라는 분이 비트코인 또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 하고 하는데 그분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하고 84,000원을 긁고 나머지 진 사람 둘이 이긴 사람한테 비트코인으로 3분의 1등분한 금액을 몰아주자라고 한 거죠. 네, 그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제가 카드 결제한 사진이고요. 오른쪽 가운데 사진은 저게 이제 뭐라고 써있나요? 24만 세트 비트코인이죠. 한 21만 5,919원 정도 되는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비트가 들어왔는지 보이죠? 저기는 잔고군요. 죄송합니다. 24만 세트가 들어있는 현재 제 지갑이고요. 그 지갑에 이제 입금권이 2개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31,000세트, 31,000세트 이렇게 두 명이 저한테 보내준 거고 한 28,000원, 28,000원씩 보내준 겁니다. 예, 결국 그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31,000세트가 들어온 그 페이먼트 디테일을 보시면 토탈 피스가 0으로 되어 있죠. 네, 전송 수수료 빵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활용했기 때문이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제 레이어 2입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결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세컨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2층 레이어 구조입니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기술이 접목된 지갑이 월렛 오브 사토시라는 지갑이 있고요. 뭐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지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제를 할 때나 아니면은 사람들과 뿜빠이를 할 때, 더치페이를 할 때. 그래서 월렛 오브 사토시 혹시 처음 들어보신다면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좋은 거는 이렇게 원화로 바로바로 환산해서 금액을 보여준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4,000원이면은 나누기 3 하면 대략 28,000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28,000원이라고 적으면 알아서 비트코인을 계산해줘서 바로 그냥 비트코인을 남한테 보낼 수 있어요. QR코드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단은 뭐 소소한 재미죠. 소소한 재미. 네, 비트코인 창조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조건 호들. 호들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죠? 존버 맞습니다. 존버는 조금 약간 욕같이 들리기도 하고 근데 영어로 호들은 뭐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홀드라는 어떤 지키다라는 단어 거기에 L과 D의 순서를 바꿔서 밈처럼 쓰이는 단어죠. 호들한다. 그래서 비트코인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호들한다. 이 말을 진짜 많이 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죠. 여기서는 1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이야 라고 하니까 좋아 여기서 호들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시간만 기다리면 7년을 호들한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곳이 있다면 마치 드래곤볼에 나오는 나메크성 뭐 이런 곳이 있다면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수면제 먹고 7년 정도 자다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비트코인을 저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팔아요? 그러면 왜 사요? 애초에 팔지도 않을 거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그런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비트코인은 특정 목적이 있지 않고서는 팔지 않아요. 특히 가격이 올라갔다?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런 거는 저에게 파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팔았다가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때 팔아서 포모가 와서 더 샀다가 그때 떨어지기 시작한 경험이 저는 더 많아요. 제가 그래도 2016년부터 비트코인 투자했으니까 비트코인 투자만 그리고 현물만 산 것도 아니에요. 전 알트코인 단타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거래소에서 첫 커리어를 시작했거든요. 코인원 거래소에서 2017년 말에 입사해서 2018년 말까지 있었는데 코인원 거래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얻었겠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코인원 거래소가 국내에서 이더리움을 제일 먼저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아톰이라고 하는 코인이 있는데요. 그 아톰 코인의 ICO를 주관했었어요. 그래서 ICO 코스모스 아톰 얘기만 드리면 ICO 가격이 170원, 130원이었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10,000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다 파신 분도 계시고 40,000원에 파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고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복사하는 거를 보면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해외 거래소에 다 상장돼 있잖아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국내 거래소에 이제 처음으로 코인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상장 빔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가격을 뻥튀기 하고 제가 산 이더리움을 그때 팔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걸 보면서 뭐 단타나 아니면 ICO 참여나 또 뭐 파생 상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나 그때는 뭐 비트맥스 같은 거래소가 유명했거든요. 100배 마진, 선물 거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 복사는 저도 여러 번 해봤고요. 그렇게 돈 복사해서 뭐 와이프한테 명품백도 사준 적 있고 합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 몇 번 해본 게 다고 큰 돈을 벌지 못했고요. 오히려 안 팔았으면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괜히 먼저 팔았다가 돈을 잃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2020년부터는 사 모으는 개수를 불려나가는 전략만 펼치고요.
어떤 타이밍을 재고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낮은 시간 선호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이 쓰는 또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low time preference, low, 낮다. 낮은 시간 선호, time preference. 이게 무슨 말이냐? 낮은 시간 선호는요,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하는 어떤 삶의 태도예요. 지금을 희생한다. 우리는 보통 YOLO,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FIRE, 뭐 빨리 은퇴하자. 그리고 지금 뭐 젊어서 놀지 언제 노냐, 늙어서 어떻게 노냐, 뭐 이런 말도 많고. 근데 저는 이거 다 반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낮은 시간 선호가 제일 좋습니다. 삶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일부러 택해서 올라가야 그 뒤에 easy life, 쉬운 삶이 찾아와요. 근데 지금 쉬운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의 뭐 39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죄송합니다. 네. 인생을 논하고 있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연령대를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를 보러 오신 거니까, 그죠? 제가 얘기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이 인생을 살면서 느낀 부분, 특히 비트코인의 낮은 시간 선호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느낀 부분은 항상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어려운 결정을 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에 포함됩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뿐만이 아니라요.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저희 와이프가 치킨을 먹자고 했지만 그걸 참은 거. 얼굴이 부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처음에 그렇게 부은 얼굴이랑 좀 빠진 얼굴이랑 이렇게 대조해놨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니 좀 부어 보이나요? 갑자기 걱정되네. 네, 어제 치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뿌링클 BHC.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그런 거죠. 이제 결국 지금은 제가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카니보어 다이어트란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육류만 먹는 거를 말합니다. 그 채식주의는 베지테리안들이라고도 하고 뭐 비건이라고도 하죠. 뭐 그건 이제 제가 뉴트리션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 다이어트 방법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뭘 먹어야 더 몸에 좋은지는요,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을 한 뭐 3년 동안 가둬놓고 계속 고기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다 이거는 예상이고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건데, 비트코이너들은 카니보어 다이어트라는 걸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채소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저 보면 여기 과일도 많이 사놨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장 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제 트위터에도 올리고 하는 건데, 고기 먹고 우유 마시고, 요거를 왜 하는 거냐면 너무 가공식품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냥 가공식품도 아니고 초가공식품들, 과자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라면. 예, 가공식품, 뭐 배달 음식도 사실 조미료 엄청 때려넣고 설탕, 소금 많이 때려넣기 때문에 다 가공식품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밥도 가공식품이거든요, 여러분. 면이나 밥도. 왜냐면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쌀이라는 것과 밀이라는 거를. 근데 물론 현미밥이나 뭐 이런 건 전 잘 먹어요. 근데 뭐 아예 안 먹진 않아요. 근데 카니보어 다이어트는 결국 지금 맛있다고 이런 거죠. 점심시간에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했는데 그냥 대충 아무나 먹어요. 이러고 그냥 근처에 있는 식당 가가지고 백반집 가서 그냥 나오는 거 아무나 주워 먹고 15분 만에 밥 먹고 다시 사무실에서 막 일하고, 이런 삶의 태도가 높은 시간 선호에 해당합니다.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지향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밥 먹으러 갈 때는 조금 논의도 하고 사람들하고 뭐 먹을까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건강한 것도 웬만하면. 그런 삶의 자세가 낮은 시간 선호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 결국 단백질 식단이잖아요. 단백질을 섭취한다. 근데 뭐 단백질 파우더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공된 거 먹지 말고 자연에서 섭취할 수 있는, 자연에서 채취할 수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섭취한다. 홀푸드를 섭취한다라는 그 정신이 카니보어 다이어트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먹는 것도 굉장히 요즘은 가려서 먹고요. 이렇게 홀푸드, 신선식품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달라지는 거는 피로도가 낮아집니다, 사람이. 가공식품 먹으면 맛있고 빨리빨리 배 채울 수 있고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신선식품 위주로 먹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렇게 마트 가서 소고기 3덩이, 4덩이 사와서 이거를 점심, 저녁으로 구워 먹고요. 아침에는 저는 웬만하면은 약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매일 해요. 저녁에 한 7시, 8시까지 저녁을 꼭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고 그 다음날 아침도 안 먹고 오후 2시까지 안 먹습니다. 점심을 그냥 늦게 먹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시간인가요, 그러면? 몇 시간, 15시간, 8시간 이상을 공복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을 먹습니다. 하루 2끼 먹어요. 그렇게 해서 10kg가 빠졌고 그렇게 해서 삶이 건강해졌고 그렇게 해서 정신도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그러니까 사업도 더 잘 되고 뭔가 가정에서도 좀 더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카니보 다이어트라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육류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선식품 위주로 먹자라는 거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How to get more 비트코인.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나요? 이래라.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를 원화채굴이라고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하죠. 원화채굴을 해라. 원화채굴 해서 그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라. 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자, 제 책입니다. 7월 24일에 출간됩니다. 근데 조금 박수 받기는 부끄러운데 이 22년도에 제가 낸 책이 있어요. 웹 3.0 사용설명서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개정 증보판이에요. 완전히 신간은 아니고 이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내용 좀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도 더 추가해서 이 제목도 비트코인 사용설명서라는 걸로 바꿔서 다시 내는 책입니다. 근데 7월 24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간이 되고 지금은 이제 예스24 들어가시면은 미리 선주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의 원화채굴 방법인 거죠. 저는 사업을 하지만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 플러스 책도 쓰고 이렇게 책을 쓰면 인세가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인세로 비트코인을 더 사려고 이렇게 책을 쓴 거고요.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있었던 지미송이라는 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내신 책이에요. Fiat Ruins Everything. 법정화폐가 모든 것을 망친다라는 제목이고요. 그분의 신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번역을 마쳤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번역서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외서 번역을 처음 해보거든요. 엄청나게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이거 외서 번역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2월 달에 이걸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7월이니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한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만둘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끝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인세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거를 내는 출판사에서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아마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같은 것도 어쩌면은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한테 또 이제 인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강의 비용이나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조금씩 원화채굴의 어떤 저변을 넓혀 나가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지적 비트코인 같은 유튜브 채널도 아직은 수익을 제가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구독자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시청 시간도 늘어나면은 저한테 또 들어오는 이제 있겠죠. 유튜브 수익이 있겠죠. 그런 것도 저는 다 비트코인 사는데 쓸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그럼 살 거냐? 계속 살 겁니다. 네.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해서 살 거고, 그렇게 사다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 우상향하겠죠.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 잔고의 원화 환산 가치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아직 자녀가 없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뭐 차도 한 대 사야 될 거고, 전 차가 없습니다. 일부러 차를 안 사고 그냥 걸어 다녀요. 아직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생기면 차가 필요할 테니까 차도 사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잠실에 있는 좋은 아파트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 마련이 되면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또 마련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결국 목적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흐릿한 목적이고요. 뭐 아주 명확하게 언제까지 그걸 하겠다 그 정도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돈을 벌다 보면 기회가 오겠죠. 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커넥트 더 닷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점과 점이 연결되어 선으로 연결되면 저한테 좋은 기회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돈은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따라올 거예요. 제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인플레이션의 그 아주 나쁜 효과죠. 제 구매력이 하락하는 것들도 막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제가 제 부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선순환을 만든 거예요. 선순환을 만드는데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목적은요, 리치가 아니라 웰시가 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리치와 웰시의 차이는 뭐냐면요, being rich is having money. 리치가 되는, 부자가 되는 거는요,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고, 뭐 잃어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wealthy,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부자라는 말인데,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wealthy예요.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온전히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면 wealthy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쫓기듯이 출근을 해야 되거나, 쫓기듯이 일을 해야 되거나, 쫓기듯이 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wealthy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wealthy가 되고 싶어요. 비트코인이 그걸 저한테 가져다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거든요. 원화채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놓으면 그의 가격이 올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축의 개념인데 저축의 개념을 확장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을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스스로 하신다면요, 이유는 없습니다. 저축은 일종의 안전마진이에요.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큰 위기가 터졌을 때요, 이 복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확 달라집니다. 뭐 IMF 때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내가 저축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투자했던 게 아니면 사업을 했던 게 확 망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재기하기 너무 힘들죠. 근데 저축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확 싸진 부동산, 뭐 서울 아파트, 소형 아파트 집값 엄청나게 내려갔잖아요. 그때 뭐 2억 3억 하던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까지 내려갔었는데 그거를 사서 이거 저가에 주축한 거죠. 그때 큰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wealthy가 되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모아나가다 보면 그게 저에게 어떤 뭐 세상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아니면 저한테 큰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큰 안전마진이 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기회로 삼아서 제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안전마진, 저축, 그리고 저축을 하는데 그냥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녹아내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모으면은 훨씬 좋은 저축이 된다라는 거죠. 네, 리치가 아니라 웰시가 되는 삶, 그게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된 이유입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